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지형 드디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 범위는 최소한 지형까지 나가고요. 더 나가면 이거보다 더 앞으로 나가겠죠. 자, 지형 형성 적분과 대지형 보면 지형은 지구 표면의 기복이나 모양을 뜻한다. 즉, 지형은 지구의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모양을 뜻하고 끊임없이 형성되고 변화한다. 대지형 같은 경우는 대륙 규모의 큰 산맥, 고원, 평야를 지칭하게 되는데 지형 형성 작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부의 힘에 의한 작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구 외부에 의한 힘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내적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거를 외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적 작용에서는 조륙운동, 조산운동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자, 조륙은요,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융기하거나 침강하는 걸 지칭하는 거고, 조산운동은 습곡이랑 단층을 얘기하는데 얘는요, 이렇게 양옆으로 힘이 주어져서 쪼개지거나 들려 올라가거나 힘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야. 조륙운동 같은 경우는 위아래에 관련된 거고, 조산운동은 좌우로 가면서 우리가 부딪혀서 올라가겠죠. 산이 만들어지는 형태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돼서 찢어지거나 이런 게 다 조산운동의 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산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에 의한 힘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요 마그마나 아니면 그 판 운동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외적 작용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에서 비롯된 작용이라고 써 있는데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 공기, 이것도 역시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천, 바람, 파랑, 빙하 등에 의한 침식이나 운반, 세적 작용, 풍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규모를 따졌을 때는 내적 작용에 의한 규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외적 작용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 대지형 형성과 판구조론 운동 있어요. 그래서 대지형의 형성, 판이 서로 충돌하거나 갈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써 있는데 지구과학 배우는 친구들은 이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지형이 형성될 때 판 구조 운동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써 있는데 판이 서로 충돌하거나 갈라진대. 즉 이게 뭐 유라시아 대륙 판덩어리, 태평양 판덩어리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서로 멀어지거나 하면서 나타나는 형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이 먼저 살펴보면 판은 지구표면을 덮고 있고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딱 육지로 된 것과 바다로 된 것으로 구분된다라는 거고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밀도가 높다. 즉 이 해양판이랑 대륙판을 비교했을 때 해양판은요 그 분화했을 때 단일게 섞일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순수 차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륙판 뭐 우리가 보이는 흙이나 이런 것도 다 마그마 다 녹잖아. 식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녹아서 섞여 있는 것보다 순수한 철의 비중이 높은 해양판이 더 밀도가 높아. 즉, 더 무거워, 튼튼해. 그래서 얘랑 두 개가 부딪혔을 때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 그리고 대륙판이 위로 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밑에 할 건데, 이거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있었을 때 두 개가 둘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 해양지각은 밑으로 삽입되고 대륙지각은 위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써 있는 게 그거고요. 판 구조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요 1, 2, 3, 4, 5번은 맨 마지막에 할까요? 판 구조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지각은 크고 작은 10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각판은 멘틀의 대류에서 이동한다라고 써 있는데 멘틀 대류는 지구 내부 안에서 움직이는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이 판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판이 서로 만나는 경계 부분은 지각이 불안정하다라는 얘기가 써 있어. 즉 이렇게 판이 경계들끼리 만나는 지점에서는 다 지각이 불안정해져서 깨지거나 화산 활동이 나타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맥 서로 부딪혀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해구라는 건 지금 이렇게 파고 내려가는 부분에 이렇게 깊게 파이는 부분이 있죠.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이게 가장 깊게 파여 있는 이 부분 이게 해구라고 하거든요. 해구, 호상열도 이거 밑에서 할게요. 등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 써 있고 지진 및 화산 활동에 의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이게 중요 포인트겠죠.
자, 위에 판 구조 운동에서 어떻게 판이 이동하고 이런 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야. 우리는 이런 판 구조 운동에 따른 결과 우리가 어떤 현상을 맺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고 정확한 관측 및 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써 있는데 이거 시간 되면 샌안드레스 영화 같이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오늘 요거 하고 끝낼 건데 1번 볼게요. 자, 두 대륙 지각이 서로 갈라지는 곳에서는 마그마가 상승으로 지각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지금 서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줄게요. 나가는 부분은. 나가는 색은 파란색으로 할게. 자, 서로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서로 찢어지면서 비질 거 아니야. 근데 그 빈 틈으로 누가 올라온다? 마그마들이 이쪽으로 올라온다는 거지. 자, 마그마가 올라온다는 건 즉 화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새로운 땅덩어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구대라는 곳이 실제로 땅이 지금 서로 갈라지고 있어. 그래서 이 갈라진 틈으로 마그마가 올라오기 전에 저렇게 갈라진 틈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뭐부터 보이게 되냐면 비 같은 거 왔을 때 물 같은 게 보이겠지. 그래서 실제로 동아프리카 지구대 보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호수들이 많아요. 이거 구글로 보여줄 수 있어서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거 여기 플러스로 이제 어디서도 이렇게 판이 갈라지냐면 아이슬란드도 그래요. 자, 아이슬란드는 온천으로 유명해요. 뭐 그 꽃 뭐야 그거 애들끼리 막 가는 거 꽃청춘 그거 봤으면 알 거야. 걔네들이 온천이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땅이 갈라지면서 이 틈이 생길 거 아니야. 이 틈으로 밑에 있는 마그마에 있는 열기들이 올라와서 그래. 그래서 이 위에 쌓여 있는 물들을 데펴주면서 온천이 많다. 심지어 그쪽 지역은 추운 지방이니까 공기는 차가운데 물은 뜨거워. 그러니까 온천역 하기가 가장 좋다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형은 지각이 서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해안 지각이 서로 갈라지는 곳인데 마그마 상승으로 다른 뭐 전선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뭐 동태평양 및 대서양 중앙 해령 얘기하는 건데 얘는요 지금 첫 번째는 대륙 지각이 찢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해양 지각이 찢어지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찢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찢어진 틈이 보이고 그 위에 물이 보이게 되는데 얘는 땅속에 있었기 때문에 안 보여. 대신 여기 밑에 이렇게 화산이 올라오면서 화산섬들이 해저에 있는 거지. 화산섬들이.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아이슬란드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요, 지각은요, 요 해양 지각이에요. 해양 지각에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 육지된 부분이 찢어져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이 두 가지 다 볼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하게 따지면 오히려 지각은 해양 지각이기 때문에 요거에 포함될 수 있겠네. 네, 죄송해요. 수정할게요. 그래서 이 해양 지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이 틈을 따라서 화산들이 쭉 만들어질 거 아니야. 틈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후상열도 이게 표현되는 거야. 얘가 이제 호가 일렬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열도, 화산섬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게 섬이 위로, 바닷물 위로 이렇게 섬이 올라오게 되면 얘가 이제 호상열도라고 지칭하는 거고 아직 바닥에 있을 때는 이제 호상열도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갈라진 틈을 따라서 화산이 분출하게 되고 여기 분출한 데에서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쏟아 오를 거 아니야. 물 밑에 있든 위에 있든. 그러면 그걸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대표적인 예시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들어진 그 틈은 일본이 그 해부 쪽에 있는데 그 잠깐만 일본이라고 하지 맙시다. 이 중앙 해령 이 호상열도의 얘가요 일본이고요. 요 2번의 얘는 아니에요. 아우 자꾸 오늘 이러지? 다시 일본 지워. 일본 아니야. 일본은 호상열도 나중에 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다시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대륙 지각이 찢어지면서 두 번째 유형은 해양 지각이 찢어지면서 나타난다라는 건데 정리하면 첫 번째 찢어지는 곳에서는 이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이제 갈라지는 게 대륙 지각인가 보이는 거고 두 번째에서는 바닷속에서 찢어지고 이 갈라지는 틈 사이로 여기는 마그마가 왜냐면 여기 훨씬 두껍잖아 육지는 여기는 훨씬 얇잖아 그래서 마그마들이 바로 올라오면서 이제 화산섬을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3번 방금 아까 했던 거죠.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만나게 되는데 해양 지각은 밑으로 내려가고 대륙 지각은 이렇게 된다.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간 애들이 그냥 쭉 내려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요 요 밑에서 녹아요. 왜냐면 지구 밑으로 내려가서 온도는 뜨거워지거든.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지고 그래서 이쪽에 녹으면서 녹은 애들이 이렇게 마그마랑 섞여서 위로 붕 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음 있죠, 얼음. 얼음을 밑으로 이렇게 쭉 눌러 넣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로 내려가다가 얘가 이제 녹음 이제 딱 튀면 위로 붕 떠 오르잖아. 그래서 밑에는 아까 말했듯이 철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불순물들은 섞여 있어서 이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얘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화산섬을 만드는 거야. 이게 3번이에요. 그래서 태양지각과 대륙지각이 수렴하는 곳에서 태양지각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해구, 자 일단 빨려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 이 해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해구가 형성되고 이 해구 밑에서 이제 쭉 빨려 들어간 애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섬들을 만든다. 그래서 로키와 안데스 산맥이 대표적인 예예요. 자, 그 다음에 해양지각과 만나는 곳. 그러면 얘는 해양지각이고 얘도 해양지각인데 두 개가 만났어. 그럼 둘 중에 더 무겁고 더 밀도가 높은 것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해양지각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면 밑으로 내려가고 약간 좀 젊은 애들이 위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똑같이 빨려 들어가면 여기 지금 말려 들어가는 이 부분 보이죠? 해구 있어요. 그리고 말려 들어가면서 똑같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 지각 위에서 이렇게 화산섬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섬들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호상열도가 형성된다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열도들과 그 위에 그 알래스카 쪽 방향 보면 섬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게 요 밑으로 섭입되는 부분, 좀 지나서 윗부분 올라온 부분에 이렇게 섬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서도 호상률도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교과서는 심플하게 합시다. 이게 두 개 비교했을 때 일단 호상열도는 4번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합시다. 왜냐면 호상열도가 되려면 내가 말했잖아. 그냥 섬으로 나타나는 게 도자가 섬도자니까 섬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데 2번은요, 아직 해저에 있는 섬이지 위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 입장에서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호상열도는 4번에서 등장하는 걸로 합시다. 이게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해령, 서로 갈라져서 이 바닷속에 생기는 틈 있죠. 이 해령이 나타나는 거지. 알겠죠? 5번 이제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 그러면 얘네들은 둘 다 가볍기 때문에 서로 떠요. 그래서 물 위에 쓰레기 띄우고 그 쓰레기라고 좀 그런가? 물 위에 오리배 띄우고 물 위에 뭐 나무에 띄워서 둘이 부딪혔어. 그래서 둘이 부딪히면 이렇게 위로 붕 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산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의 수렴. 자, 이거 제가 설명을 조금 급하게 하고 헷갈리게 했으니까 살짝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유형별로 그냥 아싸리 나눠서 다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총 5개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먼저 집약을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발산이냐 수렴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자, 발산한다는 건 서로 비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발산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자, 발산은 얘랑 얘처럼 서로 찢어지고 있는 것, 이거 두 개를 발산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랑 서로 만나면서 지금 다 만나고 있죠. 이 밑에 있는 세 개를 수렴형이라고 할게요. 근데 발산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얘는요, 지금 발산형이든 수렴형이든 공통점이 있어, 파는. 자, 대륙지각이든지 해양지각이든지 대륙과 대륙이 만나든지 대륙과 대륙이 찢어지든지 대륙과 해양이 만나든지 대륙과 해양이 찢어지든지 해양과 해양이 만나든지 해양과 해양이 찢어지든지. 근데 여기서 지금은 1번 대륙과 대륙이 찢어지는 형태, 2번 해양과 해양이 찢어지는 형태, 3번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형태, 4번 해양과 해양이 만나는 형태, 5번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형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 같은 경우는 갈라지는 틈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대, 지구대 같은 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에서는 해양판이 찢어지기 때문에
해령이 나타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대륙지각 위에 지금 이렇게 산맥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마그마들에 의해서 녹은 애들이 위로 올라가요. 근데 대륙지각 위에 올라가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산맥들이 나타나게 되고, 4번에서는 해양지각 밑에서 올라갔던 애들이 바다 위에 섬으로 등장하니까 호상열도가 나타나고, 5번 같은 경우는 대륙과 대륙이 수렴하기 때문에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라고 합시다. 습곡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지각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나타나는 거.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일단 할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복잡한 것들은 그 세부 사에 들어갔을 때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